11월 17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빗방울도 한 방울씩 날리기도 하고 아주 썰썰하고 처연한 이런 늦은 가을날입니다. 오늘 많이 추웠습니다. 자, 요즘 이 날씨보다도 더 이렇게 황량한 것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공유해야 될 국가 지속에 대한 가치를 그동안에 만연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핑계 삼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진호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돌아와도 사람 다 살아왔고 보고 3.5톤 실려서 왔으면 됐지. 그 과정에서 누가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자, 사람만 살고 배만 왔으면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300명이 죽었을 때는 국가 권력의 거짓이나 무대응이나 무능력은 중요한 것이고 살아왔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논리로 보자면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했다. 사드 문제로 벌어진 갈등을 수습했다고 지난 10월 31일 발표를 하고 우리는 중국에 사드를 더 안 갖다 놓겠다. MD를 참여하지 않겠다. 또 일본과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굴욕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주권적인 재량에 속하는 부분을 외국 정부에게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했던 한중 경제, 문화, 관광 등의 교류를 중국이 약간의 숨통을 터주는데 마치 무언가 큰 선물을 받은 양 감지덕지하고 관군절인가 이렇게 부르는 중국의 한마디로 이 대형 세일하는 날 한국 물건 많이 팔았다고 거의 이코노믹 애니멀 우리가 60, 70년대에 경제만 알고 세계의 섹스 관광을 다니는 일본인들을 부러워서 한편으로 조소에서 하는 경제 동물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써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조소하던 일본 사람 이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물건만 좀 팔아먹고 관광객만 오면 한마디로 국가의 미래나 국가의 자존심이나 또 우리 국가의 운영은 중국의 발밑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어버리자는 것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요즘만큼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진핑이 지가 머무는 호텔로 문 대통령 오라 해서 저 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 호텔로 가서 시진핑 앞에서 쓰리노 굴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문 대통령한테 사드를 완전히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합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합의를 해준다면 중국이 그간에 우리한테 했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야 그래도 굴욕적인 합의가 약간이라도 만회될 것인데요. 한술 더 떠서 합의 사안에 들어있지 않던 문제까지 합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 어디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굴욕적인 합의를 해주고 또 굴욕적으로 끌려다니면서
훈계를 듣고 자빠졌느냐? 자존심도 없는가? 원칙도 없는가? 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에도 어느 언론에도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나라 언론과 국민들은요, 돈에 전부 한장을 해가지고 솔직히 국가적 자존심과 양심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판 대가로 실리라도 얻는다면 좋은데 실리도 없습니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핑계 삼은 경제보복에 WTO에 제소 한마디 하지도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서 트럼프가 나가자마자 순방을 가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3일날 녹화하고 9일날 본인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싱가포르 TV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그 방송 내용에서 쌍중단을 마치 허용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이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중국 봉쇄 전략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청와대 와서 이야기했고 하고 합의문에 공동언론 발표문에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번복하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는 시진핑 앞에서 사드 훈계를 듣고 합의문을 다시 써줘야 될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측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월남전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서 60년대 중반에 베트남에 보내겠다 하니까 60년대에 국가 경제나 국가의 국방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미군이 빠지게 되면 한반도 방어가 불가능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군을 베트남으로 보내고 미군은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여기 있던 미군만큼 한국군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공짜로 간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와서 그것이 60년대 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중국의 시진핑이 앞에 남의 나라에 침략당한 전쟁에 중국이 개입해서 통일을 막고 수십만 명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중국한테는 그렇게 굽신거립니까? 일본한테는 7, 80년 전에 위안부 문제를 놓고 그렇게 따지면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남한을 깔아뭉개면서 먹으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필리핀에 와서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핵 해법에 이 마음의 한 일단을 내비쳤는데요. 그 내용 빤한 겁니다. 뭐냐? 북핵 해법은 결국 쌍중단을 합의해주고 북한의 핵 동결을 인정하면서 북한이 핵을 잘 없애지 않을 거니까 장기간으로 끌고 가자. 결국 북한의 동결 차원에서 핵 인정해주고 평화협정 맺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지금 문정인 등 참모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문 대통령은 뒤따라가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쌍중단해서 북한이 도발을 2달 안 하니까 한국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대화에 들어가서 북한이 핵 동결, ICBM 중단을 전제로 해서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받으면서 그것을 더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장기간으로 평화를 구축해 가고 신뢰를 구축하다가 북한이 신뢰가 있을 즈음에 미래의 언젠가에 핵을 없앤다. 즉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아주 먼 시기에 신뢰가 회복되면 없앨 수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줄 거는 다 줘버리자는 북한의 전략에 100%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비핵화 로드맵이 아니죠. 핵 인정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언론이나 사회 지도청, 오피니언 리더, 여론 행성청, 농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의 북핵 로드맵은 해법은 결국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핵 보유를 인정한 채 북미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고 저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는가 안 가는가에 대해서 이 정권의 방향이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한 몇 달 앞에 그걸 내지르면 그 다음에 대통령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요. 이 정권은 소수의 종북 친북 의식화된 참모에 의해서 거의 정권이 장악되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수 정치인들,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이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굉장히 싸늘하고 냉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자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를 팔아서 연명을 하고 보수를 가지고 먹고 살았고 투가면 애국을 상품화시키고 엊그제 사법 처리된 국정원장 한 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보수단체에 퍼뜨리고 이래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과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보수 앞에 서서 보수를 팔아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 그 소수가요.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부분에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요. 경제나 사회 무슨 복지 이런 규칙들은요.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다가 보수의 딱지를 붙이는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공작이자 포섭이었습니다. 자, 보수가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보수 씨를 말리고 완전히 괴멸을 시켜서 이제 누구도 흔히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단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집어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서로도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 다 망하는 집구석에서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치고받고 욕하고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 때문에 보수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요. 그야말로 나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 정권이 안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이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문제만 터지면 전부 의혹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왜 그런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홍진호 사태, 그 다음에 JSA의 기순병 사태, 이런 문제에서 뭔가 하나 명쾌한 게 있습니까? 전부 의혹투성이지 않습니까? 자, 미국하고 한미관계 이상 없다 어쩌다 트럼프 앞에서 만찬을 하고 무슨 국빈 대접을 하고 별 지랄을 다 해도
결국 트럼프가 돌아가자 말자 한미 관계는 그야말로 곧바로 서로 불신으로 지금 어령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악수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형태로 한미 관계가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순방 성과 운운하는데 가는 나라마다 국가안보와 반미적인 발언들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은 서로 근본부터 불신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중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의 전문가들의 식견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자신 국민들에 대한 민주주의를 존중합니까? 인권을 존중합니까? 복지가 있습니까? 올바른 사회 룰과 시스템이 적용됩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저런 사회에서 극소수만이, 공산당 극소수만이 저 사회에서 천국을 누리고 나머지는 지옥처럼 사는데 우리가 저 세상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북한에 어디 하나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존중할 게 있다고 저 북한을 저렇게 감싸는 겁니까? 우리 사회는요, 직업적으로 종북 친북화된 몇만 명이 우리 사회 상층부를 장악하고요. 이 운동단체, 사회단체, 문화단체, 노동단체, 언론단체, 정치, 청와대까지 장악하고 저 북한을 마음속에서 그리워하고 존경합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80년대에 주사파 학생운동을 했던 그들은요, 절대 변하지 않고요. 오늘날 사회 지도층이 되고도 그들의 정신적인 향수는 북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썩었고 문드러졌고 일제해방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왔고 북한은 개고생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자식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면서도 이 땅의 체제를 혐오하고요. 북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동맹과 안보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저는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수가 아닌 썩은 것들이 보수를 가장해서 이해를 챙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밉다고요. 정말로 국민들이 이 지금 돌아가는 현실과 안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요,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결을 해줘요. 트럼프는 지금 지 앞가름도 못하고요. 내일 어디로 갈지 자기 마음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와서 연설을 잘했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